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지금 이제 슬슬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번 주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또 연휴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공모주 좋은 상장. 자, 오늘 공모주는 두 개가 상장했습니다. 원일 TNI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둘 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참고로 원일 TNI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이고 수소와 LNG 등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동물 실험 폐지 수혜주로 꼽히는 재생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죠. 자, 둘 다 상장 초반에는 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가 조금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며 원일 TNI는 공모가 13,500원, 시가 23,600원, 고가가 41,800원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공모가 21,000원, 시가 25,400원, 고가 4만원을 찍는 기염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고가에 매도했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지만 저는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했고 기리분들은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기름들 그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공모주 하다 보면은 동시 상장이면 너무 안 좋다, 이런 건 패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물론 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겠으나 보시다시피 동시 상장이더라도 갈 놈들은 다 가고 단독 상장이어도 못 갈 놈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최근 공모주 분위기, 그 다음에 공모주 섹터, 그리고 기관 데이터 등등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청약하는 달바 글로벌, 이거 청약을 해봐야겠죠.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청약하는 달바 글로벌의 공모 가격은 공모 밴드 상단이 66,3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균등만 한다면은 이제 10주 기준 331,500원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혜주 결과 2,225건의 기관이 참여했고 경쟁률은 1,140대 1,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인데도 정말 많은 공모 참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무 확약도 24%로 상당히 높고 신청 가격 분포표를 봐도 66,300원을 제시한 수량이 88%, 그 이상이 약 10%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네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하니까 다음주 월요일 절대 잊지 마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사주 소가 의무화 공약.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사주 소가 의무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 나중에 결국 다 소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중 하나는 바로 신영증권인데요. 자사주를 무려 53%나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20%나 넘게 급등하고 있으며 또한 롯데지주, 대신증권, SK, 두산 등 이러한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증권사 등 이쪽에서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밸류업 시즌2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주주분들께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교황이 나왔어요. 그건 바로 267대 교황인 레오 14세라고 하는데요. 미국 출신인 로버트 프랜시스 브레포스트 추기경이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인이 선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뭐 첫 번째 노벨상이라거나 첫 유엔 사무총장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교황의 자리 정말 명예로운 자리죠. 하지만 모든 추기경이 원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교황이라는 거는 멈출 수도 없는 종신직이며 매일매일 극심한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되고 쉴 수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된 추기경 대부분은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대부분 말한다고 하고 이번에도 레오 14세를 제외한 다른 추기경들은 아쉬운 표정보다는 오히려 웃는 표정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간다 뭐 그러한 표정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YG엔터 나 호실적이야. 이틀 전 SM은 실적 발표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실적은 잘 나왔으나 딱 기대치만큼 나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YG는 좀 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보여주면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1분기 영업이익이 흑전에 성공했으며 또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투어를 시작으로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신규 앨범 발매와 투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기대감 또한 크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한 겨울쯤 됐었죠. 그때 BTS 복귀 1년 전이다. 그때부터 그리고 올해 2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은 실적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아이고 지금 이제 슬슬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지금 살까가 아니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왜 그때 나는 이거를 안 샀을까? 혹시나 내가 샀다면은 야 그때 내가 왜 샀지 한 번 더 복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년 뒤에 엔터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끼리 또 매일매일 뉴스 보는 게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리분들께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 꼭꼭꼭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발굴하기가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후보는 존재할 것 같은데요. 후보 중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넷마블 이제 시작이다. 게임주에게도 봄이 오는 걸까요? 넷마블의 호실적과 함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신증권이 넷마블에 대해서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1분기 실적은 나 혼자만 레벨업 레이븐2가 효자 노릇을 했다고 하며 2분기부터는 세븐나이츠 리버스,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 7개의 대체가 출시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게임주의 랠리도 향후 2-3년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신규 게임 어떤 게임이 나오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화려한 피날레를 날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군들 아마도 기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자율주행 그리고 또 2차전지 전고체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외 다른 아이디어도 전부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페24 이렇게 급락할 줄은 자 어제 카페24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성장을 예상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카페24인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적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이다 보니까 급락의 폭이 컸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실적이 어땠길래 그렇게 많이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마이너스 3% 정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빠져봐야 한 4-5% 빠지면 되지 뭔 20%가 빠지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성장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오른 애들은 갈수록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덜 나왔다는 거는 뭐야 야 이게 아니라 이거면 어떡하냐 라는 걱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대감을 크게 받으면서 장기간 오른 주식들은 갈수록 그 기대감은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오랫동안 하락한 친구들은 더 이상 그 기대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쉽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애들, 특히 바닥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애들, 그 친구들은 향후 지속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거 잡는다면은 2배, 3배는 쉽겠죠. 다음입니다. 철강업계는 그저 눈물만. 철강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 요 친구들이 좀 서프라이즈를 내줘야 될 텐데요. 세계적인 수요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미국 관세까지 겹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특히 1분기 조강 생산량은 1,550만 톤으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의 조강을 생산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고가 그럼에도 쌓이고 있다는 거. 작년 12월만 해도 107만 톤이던 재고는 2월까지 121만 톤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업계에서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한편 포스코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적을 방어하고도 있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규모 현지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젯밤 지금은 주식을 바로 사야 될 때다 이렇게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며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기본 합의를 체결하며 무역 협상에 대한 큰 틀을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관세를 발표한 이후 첫 무역 합의라고 하며 참고로 영국의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국과의 협상도 앞두고 있어서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대중국 관세 인하 검토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낮출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145%보다는 높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최악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 외신에서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현재 145%를 50에서 54%까지 낮추는 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월마트, 타겟 등 CEO들을 만나서 관세율 범위 10에서 54% 가격 견적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54%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죠. 이번 주에 협상이 잘 될지 이번 주말에 뉴스 틈틈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 어느덧 1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어요.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테라울프,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컴투솔딩스, 우리기술투자, 다날 등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신고가 내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던 소식이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한다는 소식입니다. OTT 업계가 콘텐츠 사업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영화관이 사실상 이제 답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기업이 합병을 이제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관은 CGV와 함께 2강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그냥 두 개 업체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실제로 합병을 하면은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너지가 나올지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두 기업 모두 3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영화관은 앞으로 다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UAE의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가 9년 만에 새로운 디즈니랜드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두고 일본, 프랑스, 중국, 홍콩에 이어서 바로 생기는 곳이 UAE라고 하는데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야스섬에 설립할 것이라고 하며 UAE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비행기로 4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관광지 중 하나로 매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유하는 글로벌 항공 허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디즈니랜드가 생기는 거죠. 자, 참고로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는 곳은 디즈니에서 하는 게 아니라 UAE의 국영 개발사라고 하고 디즈니는 설계 노하우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생기냐? 보통 설계 1년에서 2년, 건설에 5년 정도 생긴다고 하니까 2030년, 2031년 그때쯤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주말 사이에 금성 탐사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972년에 발사하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데 실패했던 소련의 금성 탐사선 482호가 이번 주에 지구에 추락한다고 하는데요. 무게만 해도 495kg에 크기는 1m에 달한다고 합니다. 질량과 크기를 고려하면 운석 충돌 위험과 비슷하다고 해서 걱정이 나오는 중 떨어지는 지역은 아직까지 진입 전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 유럽 일부,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4시 30분, 내일 오후 4시 30분인데요. 큰 피해가 없길 바다에 그냥 퐁당 떨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